이 사례자의 그 증상을 살펴보면 네. 뭐 소변이 또 자주 마렵고 배뇨 후에도 개운하지 않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그 우리가 다른 원장님들께서 네.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민성 방광의 어떤 증상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 비슷해 사례자분들, 보여요. 이 사례자분도 어떤 그런 쪽으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난식 원장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제 생각에도 좀 과민성 방광이 많이 의심되기는 합니다. 네. 이제 항생제를 지금 1년 동안이나 한 달 동안이나 사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네. 우리 한 달 사용한 게 맞으시죠? 네, 한 달간요. 한 달 동안 사용을 했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고요. 주로는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3일에서 한 2주 정도 이내에 이제 그 증상이 개선되는 것들이 보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 달 동안 항생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없다는 것은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혹시 다른 기능적인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항생제를 처음에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아니면 뭐 증상을 잘 관찰하고 처방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균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증상인데 지금도 마치 균이 남아있는 걸로 오인을 해서 지금 계속 약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고요. 첫 번째는요. 예. 또 한 가지는 항생제 종류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균은 이제 대장균을 비롯한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균이 그 안에서 검출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는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타겟이 되는 그 균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항생제랑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광염을 앓고 난 이후에 생기는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광이 좀 과민해져서 생기는 증상, 그러니까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요의를 느끼고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소변을 다 이렇게 배출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잔뇨감이 남아있고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이러한 증상들이 방광염 증상이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아닌지를 좀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과민성 방광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증상이 비슷한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의 그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냥 이제 요의를 느끼는 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못 뭐 참을 급하게 정도로. 그렇게 네. 계시는 분들이 있고 뭐 주무실 때마다 이렇게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분도 네. 있고 이런데 이 과민성 방광의 어떤 그런 증상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거요. 대표적인 거는 일단 요절박, 말씀하신 대로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이 네.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8회 이상 그 소변의 횟수가 좀 잦아지는 증상, 그리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요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친구분들이랑 어디 여행 가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하실 때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꼭 검사를 좀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소변 검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좀 이러한 것들이 과민성 방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요로계의 감염에 의한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방광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고 맞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내 방광의 상태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요로계 감염을 검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소변 검사만 한번 시행하시면 돼요. 소변 검사에서 저희가 뭐 류코사이트나 니트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검출되는 그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양성이 나오면 100% 요로계 감염으로 보고 그때는 항생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행성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전신에 열이 나고 그리고 신우신염까지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소변 검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요 사례자분 같이 항생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분은 소변 배양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에 있는 균을 배양을 해서 이 균이 어떠한 균이 지금 남아있는 것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네. 만약에 소변 검사나 요 배양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조금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구조적인 이상, 예를 들면 뭐 방광의 암이라든지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를 좀 걸러낼 수 있는 뭐 CT나 초음파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고 하면 지금 호소하시는 증상은 그냥 방광의 기능의 문제입니다.
방광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고 방광이 이어져 있는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 쭉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시면은 기능 이상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검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렇게 감염이 있으면 당연히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네. 써야 되고 그리고 타겟이 되는 균이 정해지면 또 그곳에 맞는 항생제를 또 변경을 해서 써야 되고요. 네. 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시 그냥 과민성 방광, 방광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라면 방광 자극 증상을 좀 줄여주는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주로 침 치료랑 그리고 약치, 한약 치료를 이용을 하잖아요. 한약은 이런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방광의 과민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약재들을 사용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침 치료는 꼬리뼈 쪽에 침 자극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방광이 사실 배 쪽에 있지만 신경의 흐름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꼬리뼈 쪽에서 노란 신경이 방광에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을 다스리고 있는 신경을 그 톤을 낮춰주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꼬리뼈 쪽에 침을 놓고 강하게 전기 자극을 겁니다. 강하게 전기 자극을 걸면 신경의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의 그 자극으로 요일을 느끼는 횟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여기에 실제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엉덩이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전침 자극을 강하게 주면 증상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그 전침 자극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갑자기 든 궁금증이 네. 이게 아프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네. 예, 내가 막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 네. 가지고 있는데 네. 네네네. 여기다가 이제 전기 자극을 준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환자분들이 좀 아프지 고통이 좀 않을까. 배가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전침 자극이 네. 강하게 거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통증을 너무 느끼시는 분들이 한해서는 그냥 딸깍딸깍 거리는 느낌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을 그냥 자극하는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네.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 용량으로 전침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방광의 그 전침 자극을 전기를 아주 강하게 준다고. 네. 지금 치료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게 너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시길래 혹시나 네. 해서. 제가 이제 좀 말을 좀 시청자분들을 네. 대신해서 네. 당연히 여쭤본 거죠. 네.